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공립학교가 한식을 학교의 공식 급식 메뉴로 채택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올 가을 학기부터는 공식 메뉴가 될 예정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이제 이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 급식으로 한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6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 가을 학기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에 일주일에 1회 한식을 공급하기로 한인사회와 최종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한 그런 거로 의미 있게 한다 하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또 받아준 거예요. 굉장히 순조롭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1차적으로 다 확답을 받아서 이번에 결국 꽃을 핀 것 같아요. 이번 합의는 뉴저지 한인사회가 3년간에 걸쳐 한식급식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한식급식은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가을 학기부터는 공식 급식 메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초순경에 우리가 프로모션을 가질 거예요. 메뉴들을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한번 맛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9월 학기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한식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 학생 1인당 급식비는 $2.35. 상대적으로 높은 한식의 재료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거기에 연연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다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는 우리 한식 세계 추진위가 감당을 다 할 거예요.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에서 한식 급식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 한식의 미국 공립학교 메뉴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원주민들의 가족에 넘치는 삶을 그린 KBS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 차다가 뉴욕 TV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최신 영상 김정은 2년 북한은 이 프로그램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얼음길이 열리면 히말라야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열흘 일정의 길을 떠납니다. 현지어로 차다, 즉 얼음담요라고 불리는 강물에 몸을 담가야 하는 혹독한 여정입니다. 해발 5,000m, 고지대 원주민들의 가족사랑 넘치는 삶을 그린 이 다큐멘터리가 뉴욕 TV 페스티벌 금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그 히말라야들 학교 가는 길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생생하게 담아낸 그 다큐멘터리의 그 특성이 인정되지 않았나. 평양과 신의주 등 북한 곳곳에서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담은 KBS 다큐멘터리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KBS가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능력을 이번 수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나. 뉴욕 TV 페스티벌은 1957년 제정된 종합 TV 국제상입니다. 올해는 50개국의 작품들이 경쟁했습니다. I think over the past decade or so, the documentaries from KBS have gotten better every year. KBS는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11차례 뉴욕 TV 페스티벌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한국에선 불법 영업으로 퇴출된 우버 택시가 LA에선 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 앱을 활용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윤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유 경제냐 불법 영업이냐의 논란이 일었던 차량 공유 서비스가 LA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전면적으로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that by this summer, at my direction, rideshare companies like Uber and Lyft will be able to pick you up at the airport.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LA 공항이나 주요 시설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도로 정보 앱인 웨이즈도 LA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영화 촬영이나 공연, 공사 등으로 폐쇄된 시내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And we're going to use the data that we collect by these apps to find new ways to cut your commute as well.
These innovations have helped us be ranked the #1 digital city in America, something unthinkable 2 years ago. 가세티 시장은 어제 취임 이후 두 번째 시정 연설을 통해 LA에서 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자신의 취임 어젠다가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금 감면 등으로 IT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인 실효를 거뒀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 LA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다시 늘어난 강력 범죄율과 관련해서는 경찰 200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대책반의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커뮤니티 관계 개선반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called the Community Policing Division, filled with 40 officers whose sole mission will be to build even greater trust and partnership in our communities. 어제 가세티 시장의 시정연설은 LA시의 재난인 가뭄과 비건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가장 최근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놀스리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4년째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LA시의 수도량을 20% 줄이는 계획과 10만 톤의 쓰레기를 추가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젝트 계획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전국의 아파트 렌트비가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렌트비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가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인 렌트비 상승은 아파트 건설 붐을 몰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아파트 임차료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ome buyer market, it hasn't fully recovered from the downturn. And so folks don't have as many opportunities to move from rental to home ownership and might be stuck.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지목된 지역은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무려 9%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가주 지역의 주요 도시들도 최고 8.5%의 상승률이 예상돼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뒤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가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 약 280만 명이나 늘어난 직장인들이 도시로 몰렸고 이에 아파트 수요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의 고급화와 함께 임대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향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his neighborhood is really hot right now, and so it's just the cool place to be. And if they can get people to pay it, why not? I mean, they're not having any problem filling the apartments. 현재 LA 카운티 지역의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1,520.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오른 가격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워싱턴 의회 앞마당에 1인승 프로펠러기가 착륙해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우려됐는데요. 알고 보니 예고된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 미 의사당 앞 잔디밭에 1인용 프로펠러기가 착륙했습니다. 갑작스런 비행 물체를 목격하고 현장을 봉쇄한 경찰은 조종사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프로펠러기 조종사는 61살의 우편 배달원인 더그 휴즈 씨. 남쪽 플로리다에서 직접 조종에 올라온 더그 씨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같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미 정치권의 선거자금법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물체에 달린 우편물 함에는 미 의원들에게 보낼 500여 통의 서한이 들어있었습니다. And I'm going to land on the Capitol Mall in front of the Capitol building. I'm going to have 535 letters strapped to the landing gear in boxes. 서한에는 국회 추방과 진정한 개혁에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 전 보안당국에 연락을 할 정도로 미리 예고된 비행마저 막지 못하면서 워싱턴 DC 상공의 허술한 보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공서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 상업용 드론이 들이받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재발을 막겠다던 보안당국의 호언장담이 또 한 번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성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이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U는 구글이 경쟁사로 갈 검색을 자사로 돌려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You probably know it as Google Shopping. Is an abuse of Google's dominant position in general search. EU는 구글이 인터넷 쇼핑에서 제휴를 맺은 업체가 유리하도록 검색 순서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어플을 다운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U는 구글이 소비자와 경쟁사를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습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구글의 매출의 10%인 최대 7조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구글 측은 EU가 반구글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개인끼리의 동영상 공유를 목적으로 시작된 유튜브. 최근엔 유튜브 전문 콘텐츠 제작자까지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용 제작 공간까지 제공되고 있는데요. 박예스터 특파원이 전합니다. 가수와 출연진이 진지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트의 장비, 스텝까지 전문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유튜브 전용 제작 공간인 유튜브 스페이스입니다. The set alone is worth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that they built custom. The equipment that we're using is well over $100,000 worth. There's no way we can afford that on our own, and YouTube is making that possible for all of us.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분장실에 전 세계 스페이스들을 연결하는 조정실도 마련됐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런던, 도쿄, 상파울루 등 5곳. 자격을 갖춘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작 공간 지원은 유튜브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개인 간 동영상 공유로 시작됐지만 그 개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 소개 동영상으로 유튜브 스타가 된 망치, 책까지 출판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I quit my job and then now I'm focusing on making best of best videos. 한 달이면 10억 명이 이용하는 유튜브, 생활,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 전문 크리에이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YouTube is really an interesting place to help kind of be a central hub to grow into those types of opportunities. 개인과 기업,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가 무너지는 온라인 생태계의 진화를 유튜브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8원 1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